쉬운 한 번째 오늘 하는 건데,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제가 인문 쪽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아마 개인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참, 스마트폰 이렇게 켜서 필요하면 찍으세요. 한수 그냥 보이시죠? 제가 아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도 보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 안 합니다. 질문 안 하니까 지금처럼 눈을 이렇게 마주쳐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화법이 자문자답해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하는데 스스로 묻는 상황에서 눈을 마주친 분이 꼭 대답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그렇게만 하면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하고 쓸 거 없어요. 쓸 거 없다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인문 쪽으로 이제 강의를 주로 하는데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시민교육, 평생교육 이런 차원인데 이제 그러다가 올해가 딱 10년 됐습니다. 저희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인문학, 그러니까 대학 수준의 인문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교도소 재수자분들 인문학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CEO 인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없이 인문 공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마 이제 그것을 요번에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쉬운 한 번째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데 여전히 인문 철학하면 좀 골치가 아프지 않나요? 아니 아프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빈말이 아니니까 꼭 제 얘기를 좀 가슴에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두뇌가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민망하지만 우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인문과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보다 두뇌가 탁월하지도 않은 분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수천 년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오늘까지처럼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 오는 게 쉽지가 않고요. 이 저녁 7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녁 7시는 하루의 피곤이 농축되는 시간대거든요. 그럴 때는 눕고 싶어요. 눕고 싶다고. 더더구나 하늘에 계시가 있었잖아요. 밖에 나가지 말라는 날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은 지금 제 눈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 이유로 오셨든 간에 최소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나름 진지하고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반증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 눈앞에 앉아 계신다는 건 두뇌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나름 치열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이런 노력을 하시는 당신이 오늘까지의 삶의 태도처럼 어떤 문제를 치열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인류와 생태에 도움 안 되는 거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제 눈앞에 앉아 계신 당신 같은 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인간과 인류에 도움 안 되는 겁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 눈앞에 앉아 계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런 강연의 자리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사회 영향을. 근데 이제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상식조차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이런 약간 좀 이렇게 거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나름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친 세상에서 미치는 게 쉬워요? 안 미치는 게 쉬워요? 아니, 미친 세상에서. 미치는 게 쉽죠, 정신이게. 지금, 지금 이제 세상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잠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미친 세상에서 그냥 미치는 거는 노력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묻혀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무리가 주는 아늑함이 마약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무릿속에 파묻히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리가 주는 아늑함은 내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세상 속에서는 그냥 무릿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그냥 호칭을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은 당신 안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나 의미 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아름다운 욕구를 나름 실현시키려는 쉽지 않은 노력을 오늘 당신이 이 7시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이런 자리가 없을 때는 한 권의 책을 읽으실 수도 있고요. 한 편의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우리 만남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흥금을 터놓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여러 경로의 길로 오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강좌는 이제 그 중에 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 삶의 경험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당신도 모르게 정보를 이렇게 접하게 돼요. 됐어요? 자, 책을 읽어도 당신이 정보를 접하게 되는 거고, 한 편의 영화를 봐도 거기서 당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보를 쏟아내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사가 쏟아내는 정보가 이제 선생님 당신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쏟아내는 정보가. 자,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오다가 두 갈래 경로 중에 하나로 당신에게 경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오다가 지식으로 경험되기도 하고요. 정보가 오다가 지혜로 경험되기도 할 겁니다. 당신이 책을 통해서,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 홀로 어떤 갓바위의 길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당신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 정보가 오늘 당신에게 지식으로 경험되느냐 지혜로 경험되느냐, 이거를 가르는 요소는 그 정보가 당신 삶을 치고 들어가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 경험될 거고요. 그 정보가 당신 삶에 닿을 힘이 없으면 기껏해야 지식으로 머무게 될 겁니다. 정보가 지식으로 갈 때는 사람은 뇌 중심의 머리를 쓰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실존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세상 문제로 골치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정보가 지혜로 갈 때는 어디를 쓸까요? 삶의 이게 자문이야, 이게. 이게 지금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할 때는 어떻게 화법을 쓰시지? 어법이? 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어. 두 손을 어디에 얹고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요. 가슴이구나. 지금 선생님 당신은 여태까지 만만치 않은 문제를 가슴을 썼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보가 지혜로 갈 때는 가슴을 쓰게 되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죠. 나의 존재로 늘 골치 아파하는 부모를 현실로 세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진동에서 함께 아파하는 이런 부모를 현실로 세상으로 만난 이 자녀 입장에서는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이죠. 우리가 인문 공부를 하는 것은 가슴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많은 공부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러분 오늘은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냥 들어두세요. 벌은 뭘로 자기 세계를 짓죠? 이거 자문한 거라고 했어요. 벌은 밀랍으로 자기 세계를 짓고요. 인간은 뭘로 자기 세계를 지을까? 말과 개념. 뭐라고요? 말과 개념. 인간은 말과 개념으로 세상을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개념이 중요한데, 개념이 손에 안 잡히네요. 그래서 개념을 자녀와 주고받으려고 하고, 개념을 부부간에 주고받으려고 하고, 개념을 우리 같은 동료와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통에 넣어야 됩니다. 주고받으려면. 그래서 개념을 집어넣는 통, 개념이 들어가 사는 집을 우리가 통칭, 말, 혹은 용어, 혹은 언어라 한다. 됐습니까? 인간은 말과 개념으로 세상을 짓는데 개념이 중요한데 개념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주고받으려니까 말에, 용어에, 언어 속에 개념을 넣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어떤 마음으로 당신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 왔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 오늘 점은 나가서는 어떨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수많은 그런 가정에는 하나같이 언어가, 말이, 용어가 오염되어 있어요. 더 이상 표독스러울 수 없는 얼굴로 아빠가 행복이라는 용어를 써요. 너 정신 못 차려? 너 몇 번을 말해야 알게? 너 아빠가 얘기하니까 또 짜증나니? 너 정신 차려. 이 동네에서 누가 네 행복 이래버리면은요, 이게 행동과학의 효과가 나오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표독스러운 얼굴을 같이 경험하다 보면 파블로프가 두 가지를 경험시키다가 나중에 종만 쳤더니 침이 나왔잖아요. 행복이라는 용어와 늘 견딜 수 없는 불쾌한 경험을 같이 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엄마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24시간 눈을 안 떼요, 나한테. 당신 같으면 사랑을 느껴요, 폭력을 느껴요. 이성 간에도 그따위로 사랑하면 폭력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같이 우리 한국 사회 가정에서는 언어가 오염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한 번, 다음이 우리가 쉬운 두 번째 마지막 자리를 할 때, 당신들이 오늘 이 자리가 지식으로 경험됐는지 지혜로 경험됐는지는 차분하게 당신 집에서 살아있는 언어가 몇 가지인지, 당신 집에서 살아있는 언어가 그 용어를 썼을 때 함께 힘이 날 수 있는, 엄마가 오늘 또 지혜의 셈이야, 너한테 밥 줄 시간이 없거든.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우리 세상을 위해서 뛰쳐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다고 믿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자녀에게 얘기했는데 자녀 입에서 얼굴에서 같이 밝아지면 의사소통이 된 거고, 자녀 입에서 헐 나오면은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의사소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같은 용어를 쓰는 게 의사소통 아닌데 한국은 같은 용어를 쓰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욕도 같은 용어를 써요. 의사소통이란 용어 속에, 말 속에, 언어 속에 담겨있는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도 공명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다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자, 하나 더. 여러분, 어떤 단어는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자, 오늘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오늘 살아남을 겁니다. 엄마가 적어도 9시 전에 못 들어온다라는 이런 중요한 질문 때문에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게임과 동영상을 막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들어오기 전부터 컴퓨터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바람에 엄마 들어오는 줄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인문 공부에 강좌를 들어도 광경을 보면 욱해요, 안 해요? 욱하는구나. 근데 오늘은 참지요. 왜냐면 오늘 이 교육발이 자정까지 가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현명치 못해가지고 오늘 살아남은 행동이라고 내일 그 짓을 반복하면 걔는 처참한 죽음으로 발견되잖아요. 자,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행동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해석.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문맥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왜냐면 문맥이 자기 실존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해석을 올리거든요. 아시겠어요? 이 해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눈앞에 앉아 계신 이런 지금 이 선생님들하고 지금 저녁 7시에서 텔레비전에서 힘을 얻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하고의 차이점은 문맥을 가지고 사느냐 가지 않느냐 이런 데는 차이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문맥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됐습니까? 차이점은 누가 지은 문맥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성인들은 오염될 대로 오염된 사회의 문맥에 휘둘리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지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죽는다. 이것을 현대 인문학과 철학에서는 현대판 노예들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습니까? 현대판 노예들이 무서운 것은 옛날 노예들은 채찍을 맞았는데 현대판 노예들은 형식적으로는 지성으로 결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탓을 못한다. 기껏해야 자기를 자학한다. 팔자소환으로 운명으로 돌리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라면
당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당신은 오염될 대로 오염된 사회 문맥을 걷어내고 당신 손으로 한 올 한 올 삶의 문맥을 짚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당신 손으로 삶의 문맥을 짚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머릿속에 파묻혀 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아늑하니까. 근데 당신이 지금은 그걸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리 속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외로워, 안 외로워? 그 힘들고 밑바닥 외로움을 학문의 용어로 진리라고 표현했고 똑같이 종교의 용어로도 진리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세계 양대 종교를 놓고 보면 당신들께서 오늘 쉬운 한 번째 이 자리에 올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비해서 세계 종교가 당신들을 위로하려고 예를 들어 기독교 천주교 쓰고 있는 성서를 다른 말로 복음서라 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복,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란 이런 그런 뜻이에요. 음은 소식을 말합니다. 인간이 누리는 행복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라는 소식의 소식 덩어리 책을 복음서라 한다. 이 소식 덩어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앞세우는 제1의 복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옆집 아저씨의 연봉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야. 내 친구 자녀가 어느 학교에 입학했느냐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야. 이런 말초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이런 낮은 수준의 자유함에서부터. 그러나 중요하죠. 왜? 현실이니까. 그러나 당신이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을 때 당신은 한 번밖에 없는 삶 전에서 오는 영혼의 자유함까지 당신 내공에 따라 감당하기 힘든 자유를 느끼게 될 거다. 이 똑같은 것을 석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타니파타에 보면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피나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흘러가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당신이 삶의 문맥을